야, 이두석 밥은 먹었냐? 이거나 처먹어.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연쇄 살인마가 책을 낸다면? 우린 액션 배우다. 악녀, 카터로 기가 막힌 액션을 보여줬던 정병길 감독이 일본의 사가와 이세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진짜 개쩌는 액션 스릴러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입니다. 이 영화에 숨겨진 디테일한 설정, 아무도 눈치 못 챘던 이스터 에그, 비하인드 스토리 TMI 썰 풀어드립니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번 영화는 반전에 대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제발 영화를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 시작할게요. 소주 하나 더. 비오는 밤 한 선술집에서 2년 전 사건을 추억하는 형사 최영구. 처음부터 펼쳐지는 액션씬은 이 영화의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3일은 찍어야 할 분량임에도 빠듯한 일정 때문에 쉬지 않고 28시간을 내리 촬영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쓴 괴한 제이는 정혜균 형님입니다. 물론 액션은 스턴트 대역 배우가 연기했죠. 정재영 배우가 직접 어항으로 던져졌습니다. 유리에 손을 다쳤다고 하네요. 내가 왜 직접 한다 그랬을까 바로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이 여잔 너 때문에 죽는 거다. 관객을 속이기 위해 박시우 배우의 목소리를 후시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체형이 너무 다른 건 어떻게 하려고. 3미터로 통과해 배우를 팔로우하는 카메라 동선이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찍었을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아이싱카에 캠을 달아 따라가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차 밑에서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좋네요. 이어지는 롱테이크 추격신. 이곳은 인천 가정동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비워져 있는 동네에서 마음껏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원신 원테이크 촬영을 3테이크 만에 오케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다가 넘어지는 거 왠지 추격자가 생각나는데요. 카메라가 돌 타이밍이 필요해서 일부러 넘어진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에게도 와이어를 달아 배우와 함께 뛰며 촬영한 컷입니다. 구원교회 간판에 매달려 형사로부터 구원받는 제이. 뭔가 아이러니한 느낌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구원교회 간판을 만들어 달았다고 하네요. 너 겁먹었구나. 형구의 입이 찢기고 그 피로 인해 제이의 얼굴에 조커처럼 입이 그려진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형구를 놀리듯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범인. 범인을 상징하는 담배 불빛은 CG로 만들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고 2년 뒤 2007년 형구 순세차를 운영하는 형구의 어머니. 지금 타고 있는 그랜저가 범인 제이의 차라는 사실은 영화를 끝까지 봐도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감독이 본인만 아는 이스터 에그로 만들어 놓은 설정입니다. 17년 전 영국 연쇄살인의 진범이 책을 냈다는 충격적인 뉴스. 회견장에서 쉼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전부 CG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살인마가 잘생겼어. 또 다른 누군가도 저처럼 이런 죄책감을 느꼈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누군가는 최 형사를 짚어 말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보고 나면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텐데 비난은 무슨. 혹시 따로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건 아닌가요? 살인마여도 잘생기면 괜찮다는 더러운 외모 지상주의. 두석을 보는 형구의 리액션이 애매하죠. 크게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정재영 배우는 연기 잘하는데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연기했다고 하죠. PC방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기사를 보고 있는 건 설정이 좀 과하긴 하죠. 하라는 게임은 안 하고 말이야.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혜균이 형? 기자와 유족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두석을 지켜보는 제이. 이 역시 감독이 숨겨놓은 이스터 에그입니다. 그리고 10대 5,000원에 짱게 시키지. 그럼 뭐 간장게장 시켜 먹어요? 배달원이 입은 노란 옷은 놀랍게도 명품 베르사체라고 합니다. 어이 짱게! 감독이 노란 옷을 골라 단무지 느낌 난다며 배달원에게 입혔다고 하네요. 야, 단무지만 해? 홍신이야. 존재감 지리는 일진 여고생. 2005년 뮤지컬 사랑에 관한 5개의 소묘로 데뷔한 이봉련 배우는 1981년생으로 개봉 당시 31살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국민토론 때 시청자 목소리로도 출연합니다. 저는 부산 남포동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봉련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장 중에 이러는 게 더 아이러니해요. 난 이때 빵 터졌는데 재영 형님 회심의 애드리브였다고 하네요. 살인마 실물을 보는 순간 입덕해버리고 마는 여고생. 액션 스릴러임에도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빠순이들 관리 잘하네. 손에 뱉은 가르침은 당연히 가짜 침입니다. 이때 귓속말로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짜장면을 던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나 처먹어.
그 새끼가 짜장면 던지라고 해서 던졌다. 이 대사가 사실이었네요. 이두석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좀 보세요. 나도 지금 다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도 사실입니다. 연쇄 살인마를 잡으려다 M1 사람을 찔러 복역하고 출소하는 도역에게 접근하는 유족 한지수. 안산에는 교도소가 없죠. 이곳은 익산교도소 세트장입니다. 아이고 누가 아마추어 아니랄까봐 아주 아지트라고 써놨어. 이곳은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의 촬영지였던 포천 산정호수 근처 캠프라고 하네요. 소변을 보는 도역 앞에 칼을 휘두르며 나타나는 한 여인. 그리고 뒤엔 뱀. 이 뱀은 CG입니다. 최정병기 활의 오마주라고 하네요. 최강숙이? 아니 감독이 안티인가? 여배우 얼굴을 이 각도로 이렇게 잡는다고? 감독의 전작 악녀에도 출연했던 조은지 배우입니다. 앵글을 이렇게 잡아 찍어놓고 CG로 얼굴을 잘 다듬어줬다고 한 산장의 내부는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백사. 한국에 없는 뱀이라고 합니다. 이 뱀을 알아보고 한국에 없는 뱀을 어떻게 잡았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네요. 땅꾼이 피던 담배에서 김원장으로 연결되는 컷은 같은 유가족으로서 같은 고민을 한다는 느낌으로 컷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전직 살인마에 열광하는 팬클럽 회원들, 실제 박시우 배우 팬클럽 회원들이 무료로 출연해줬다고 합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책에 사인을 받아가는 이 분은 정혜균 형님입니다. 사인을 보면 정혜균 님이라고 쓰여있네요. 살인마 제이는 본명에서 따온 이니셜이었습니다. 이 새끼 이건 면상 마라 이거. 사인은 너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 새끼야. 재영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 수영을 즐기는 이두석. 유가족들은 수영장에 뱀을 풀어 두석을 죽이려 합니다. 박시우 배우는 이 씬을 위해 수분까지 관리해가며 다이어트를 해서 체력이 완전 바닥이었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을 앞두고 휴장 중인 수영장에 따뜻한 물을 부어놨지만 한겨울이라 금방 식어버리는 바람에 찬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수영장에 풀어진 뱀은 실제 독이 없는 뱀을 몇 마리 풀어놓고 CG로 마리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걸 또 알아본 관객이 독도 없는 뱀이 무슨 사람을 죽이냐는 의견을 남기셨다고. 결국 뱀에게 얼굴을 물린 두석. 119로 위장한 유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필 이럴 때 저희가 용산군데. 서울 액션스쿨 출신 중 가장 연기를 잘한다는 백동현 배우, 종두홍 무술감독 조카라고 하네요. 유족들과 경호원 그리고 최형구까지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이곳은 안산에 아직 개통하지 않은 도로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주요 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CG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정신을 차린 이두석. 쿵푸 허슬이야? 박시우 배우가 고생이 많았네요. 천천히 달리는 차 위에서도 찍고 서 있는 차 위에서도 찍은 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무거운 스릴러를 바라고 왔던 관객들에게는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액션인데요. 무술팀 출신인 감독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가벼운 액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커피 하나를 그냥 맛깔나게 따졌냐? 어? 감독이 본인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 맛깔나게 타는 그런 커피 안 마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거 마셔. 흥신소 용구는 무술감독 출신 김원중 배우가 맡았습니다. 위치 추적이요? 전 당장 간다. 아니 뭔 흥신소가 CSI도 아니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물론 불가능합니다. 영화적 설정이죠. 어디야?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모니터에 녹색 화면만 보고 연기한 후 CG로 지도를 심었습니다. 휴대폰은 실제 개통해서 진짜 같이 통화하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내 딸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불이 꺼질 때 김영애 선생님 얼굴만 몇 프레임 남아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정전이야? 핸드폰 가진 사람 없어요? 사실 불 켜놓고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연기한 후 합성으로 야간 투시경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수의 손에서 피 한 방울이 떨어져 주석 옷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형구 목에 상처를 냈다는 설정입니다. 이후 지수가 경찰서를 찾아가 형구를 만나고 그가 주석을 빼앗아 갔음을 확신하는 씬과의 연결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피는 CG로 그려 넣었는데 잘 보이게 했더니 자기적인 것 같아 오히려 티 안 나게 해서 여러 번 봐야 알 수 있는 디테일로 남겨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개를 풀고 딸은 석궁으로 형구를 쫓지만 결국 놓치고 말죠. 석궁을 맞고 쓰러져 있는 개는 마취하거나 약을 먹인 게 아니고 실제 강아지가 연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형구가 이두석을 구해주다니 슬슬 관객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출판 한 달여 만에 300만 권 돌파. 순이익 200억가량 추정. 아무리 책이 많이 팔려도 200억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책이 엄청나게 팔리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토론이 벌어지는 이곳은 여수 MBC 스튜디오에서 기존 토론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 보이도록 세팅을 바꾼 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니셜로 하면 안 될까요? 제이라고.
드디어 혜균 형님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이두석 쇼하지 마라. 아까 그 새끼 발신 주소 어떻게 됐어? 당산 1동 260번지. 그런데 발신지가 형구의 집? 이 주소는 당시 감독의 실제 집 주소라고 합니다. 어머니 안 받으세요? 한편 방송국에서 나오는 두석을 노리는 강숙. 전광판에 그려진 두석의 얼굴은 눈 주변만 실사로 만들고 풀로 빠졌을 땐 CG로 만들어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실제 전광판을 커버할 만큼 큰 사진을 만들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결국 두석은 못 죽이고 체포당한 강숙. 강숙이 경찰서에서 취조당하는 장면을 찍었지만 영화 흐름상 끊기는 느낌이 들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면을 쓰고 나올 것이라는 암시로 탈춤 사진을 찢어 쪽지를 썼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하얀 가면으로 하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검은색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옆 건물에서 형구를 지켜보는 소름 끼치는 담뱃불. 실제 담뱃불로는 이렇게 꼬리가 나올 수 없죠. CG입니다. 분명 올라갈 때 의자를 넘어뜨렸는데 내려와 보니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칼과 8mm 테이프가. 그 사람 목소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형구의 여자친구 정수연을 납치했던 제이. 전화기 너머로 싸우는 소리는 감독과 제작 PD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나 살고 싶다고요. 에필로그에 나오는 수연과의 대화에서 나는 오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살고 싶다는 대사만 복선으로 사용했습니다. 전화를 건 제이도 이두석도 진범일 수 있다는 애매한 기자회견. 그럼 진범이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미끼를 문 제이입니다. 나야 나. 내 목소리 몰라요? 아저씨! 얼굴 푸리잖아. 제이와 통화하는데 들리는 광수의 목소리. 야 방금 네 앞에 있던 새끼 보여? 사람 많은데요? 배성우 배우의 센스 오지는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정혜균 배우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정수연 왜 죽었다고만 생각해? 제이를 자극하려 했지만 역광광 당해버린 형구. 거울이 느낌있게 깨지도록 여러 테이크 찍어 건진 컷이라고 합니다. 전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아니 왜 환자복도 멋있는 거지? 박시우 배우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환자복이라고 합니다. 좀 있으면은 식당 하나 낸다고 발표할 겁니다. 지금 고깃집. 와, 이렇게 얄밉게 대사를 칠 수가 있다고? 진심으로 한 대 때리고 싶은 걸 꾹 참고 있는 재영 형님의 표정이라고 합니다. 삼자 대면을 정한다. 혜균 형님은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타이트하게 잡힌 컷은 정혜균 배우를 찍고 실제 난간에 매달려 있는 풀샷은 제작 PD가 대역을 했다고 하네요. 자세히 보면 체형이 좀 다른 게 보이긴 합니다. 진범이 가려지는 순간 제 손으로 죽이고 싶습니다. 독사의 독을 만년필에 주입하는 땅꾼. 전문 땅꾼에게 의뢰해 실제로 뱀의 독을 빼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제이를 기다리며 생방송 끝장 토론이 시작됩니다. 제이를 먼저 맞이하는 건 주차 관리인이죠. 분장 팀장이 맡았습니다. 이 가면은 형구의 여자친구인 수연의 얼굴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정입니다. 토론 중에 가면을 보며 수연을 추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2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 민지아 배우의 얼굴을 그대로 본떠 제작했습니다. 감독은 가면을 벗는 순간 관객이 웃을까봐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김건모 형님인 줄 알고 웃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요. 혜균 형님 속눈썹이 예술인데.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사이코패스 안톤 시거의 이미지를 참고해 속눈썹을 붙였다고 하네요. 저희는 지금 경기도 안산 부근의 야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추격전을 벌이던 숲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그린 제이는 촬영이 끝나고 바로 지웠다고 하네요. 드디어 지금 유골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급사와 같은 계열사인 오리온의 협찬을 받아서 초코파이 광고를 삽입했습니다. 과거의 형구와 수연. 와, 추억의 조다쉬. 야, 정수연. 이건 좀 보기가 힘든데. 감독도 배우도 이 장면은 좀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살인범인 건 둘째 치고 사람이 이렇게 비호감일 수가 있나? 수연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거라도 알고 싶었다. 갑자기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은 감독도 심지어 배우도 예상하지 못한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 혜균 형님도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고 감독은 NG인 줄 알고 컷을 할 뻔했다고 하네요. 찍어놓고 보니 오히려 좋았죠. 너 진짜 겁먹었구나. 이 장면은 모션 컨트롤이나 합성이 아닙니다. 민지아 배우가 분장을 한 채 카메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카메라가 한 바퀴 돌 때 얼른 들어와 정혜균 배우와 자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려운 감정씬이라 집중하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네요. 이 장면을 찍을 땐 화약이 정재영 배우 눈으로 튀는 위험천만한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속눈썹이 눈을 살렸다고 하네요. 제이와 형구의 숨막히는 추격전. 이곳은 고양시에 아직 개통하지 않은 도로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패치트럭 기사는 감독의 데뷔작 우린 액션 배우다의 주연이자 이 영화의 무술을 맡은 권귀덕 무술 감독입니다. 카스턴트 세계 탑티어 수준이죠. 영화 존윅 파라벨룸의 체드 스타헬스키 감독이 똑같이 따라했다는 악녀의 추격신을 만든 감독입니다. 해균 형님이 직접 트럭 앞에 매달린 채 시속 60km로 달렸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바닥에 진짜 생선을 몇 마리 풀었습니다. 생선이 파닥거리는 이미지를 생각했으나 날이 너무 추워 생선이 바로 얼어버렸다고 하네요. 아이고, 키조개로 사람을. 주민센터 선정 영화 역사상 가장 비호감 살인마 제이. 개쩌는 미스터리 액션 스릴러 내가 살인범이다 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